자, 요 다음 장 가겠습니다. 다음 장. 유형 11번입니다. 많이 피곤하시면 옆에 강의도 이용하세요. 아시겠죠? 자, 유형 11번 가보시면 오른쪽에 자, 위에 제목은요, 어떤 자리에 대한 조건 이런 말이 써 있는데, 시작할까요? 네. 자, 위에 제목 보시면 자리에 대한 조건 이런 말 써 있는데, 제가 방학 때 했던 말은 이 조건. 자, 이제 밑에 문제 보시면 제한 조건이라고 해서 어떤 조건이 나와요. 근데 조건이 나오면요, 자, 여기 전략은 제가 그냥 따로 써드릴게요. 어쩌면요, 저희가 이제 상황을 이해해서, 마찬가지겠죠? 상황을 이해해서 뭐 하자? 방학 때 썼던 말, 자, 시키는 대로 하자는 거예요. 자, 시키는 대로 하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유형 11번은요, 뭐 일종의 짬통처럼 그냥 다 모아놓은 게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예를 들어 787번 문제 해보세요. 사실 이 책이 좀 이렇게 컴팩트하게 압축이 돼 있어요. 순열이 몇 장 없는 이유가 좀 다른 책에서는 좀 유형을 좀 더 세분화할 만도 한데 이 책에는 지금 좀 이렇게 압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까처럼 더 필요하면 추가 문제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일부 문제들은. 자, 787번 문제. 이런 문제도 뭐 방학 때 본 적 있죠. 조건이 나오는 문제예요. 시키는 대로 하세요. 자, 한번 여러분들 뭐 나름대로 식 세워 보셨나요? 자, 지금부터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러분들 시간이 없으니까 기호를 쓰시고 계산은 집에 가서 해보시는 겁니다. 787번입니다. 이게 자, 읽어볼게요. 어른 3명, 어린이 2명을 일렬로 배열할 겁니다. 5명이죠. 근데 조건이 뭐다? 양 끝에 누가 오래요? 그려볼까요? 자, 지금 어른 3명, 어린이 2명 있는데 배열할 건데 양 끝에 어른 오세요. 그 말 맞나요? Yes. 그럼 어쩌면 이거 되도록 우리가 배열하시면 됩니다. 자, 얘 풀어본 친구 기호로 뭐라고 쓸까요? 자, 기호로 뭐라고 쓸까? 저는 저거를 배열을 할 거거든요. 자, 승민아 뭐라고 쓸까요? 3P. 3P. 다들 혹시 승민이가 요거 쓴 이유 아시겠어요? 왜 3P를 써요? 제 뜻이 뭔데? 어른 3명 있잖아. 둘 뽑아서 뭐 하자고? 양 끝에 배열하자고요. P를 썼단 말은 배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곱하기 이제 뭐 하실 차례예요? 가운데 뭐? 300. 아니 가운데 이제 나머지 배열해야 될 거 아니야. 몇 명 남았지? 3명 그냥 아무렇게나 배열하시면 돼요. 가운데는 특별히 조건이 없다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제한 조건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추가 문제입니다. 풀어봐. 그럼 사실 뭐 이제 이 자리만 바꾸면 이 자리는 양 끝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제 그냥 왼쪽 끝에 뭐 어린이 오게 해줘라 이런 문제도 있겠죠. 왼쪽 끝에 어린이 오는 문제. 혹은 또 어떤 것도 있을까요? 양 끝에 어린이 뭐 이런 것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어디라고 할까? 이게 이제 여러분 봐봐. 요게 이제 여기를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부를게요. 그런데 뭐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 홀수 번째에 누구 와라? 어린이 와라. 이런 문제. 자, 1번 문제는 왼쪽 끝에 어린이 와라. 2번 문제는 홀수 번째 자리에 어린이 와라.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요거 관련 제한 조건 문제들입니다. 보통 기본 전략은 시키는 대로 상황을 이해해서 적절하게 순열을 쓰시면 되겠죠.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왼쪽 끝에 어린이 와라.
저는 이제 이런 그림을 참 좋아하거든요. 다시 이번 문제 왼쪽 끝에 어린이가 오면 됩니다. 이렇게. 자, 도와주세요, 수혜야. 예식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여기가 또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이필. 근데 사실 그거 아세요? 이필은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뽑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필은 2명 중에 1명을 뽑아서 배열하는 거잖아. 1명을 뽑아 배열하는 거는 그냥 뽑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필 또는 그냥 이죠, 얘가. 사실 같은 말, 그냥 이제 뭐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뒤에 이제 뭐 하면 돼? 곱하기 요 자리에 배열하는 거잖아. 몇 가지.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죠. 잘했습니다. 자, 한 번 더. 홀수 번째 어린이가 와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홀수 번째가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맞나요? 요 자리에 어린이 와라. 이 문제의 현비나 C가 어떻게 될까요? 오케이, 좋아요. 자, 다들 3P가 뭔지 아시겠어요? 자, 요게 중요한 뜻이 뭐라고? 요게 지금 우리가 왜 3P 썼냐고요? 홀수 번째 지금 몇 개 있니? 3개 중에 2개 뽑아줘야 될 거 아니야. 어디서 갈지. 뽑은 다음에 왜 P 쓴 거예요? 이제 그 어린이들을 일렬로 배열해야 되니까 3P라고 쓴 겁니다. 얘를 쓰는 순간 어딘가에 어린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린. 이렇게. 자, 이제 나머지는 곱하기 뭐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또 자유롭게 배열하시면 되겠죠. 3패. 이런 느낌인 거 아시겠어요? 이게 일명 제한 조건입니다. 자, 밑에 있는 788번 가볼게요. 이 문제가 사실은 아까 말했지만 책에 따라서 단독으로 유형으로 나오는 그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일명 교대로. 일명 교대로 문제라고 부르는 문제예요. 교대로. 사실 이 교대로 문제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이 책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는데, 근데 그 이유도 나름 공감은 돼요. 왜냐면 이 친구의 기본 전략이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 전에 배웠던 어떤 문제랑 비슷한 전략을 쓴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문제인지는 또 이제 공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이거 교대로가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1학년 4명, 2학년 3명, 1, 2, 1, 2, 1, 2, 1, 2 쓰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쓰는지. 자,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사실 이 문제는요, 이해하는 순간 2초 만에 정답이 나오는 문제. 2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 외운 거야. 교대로 문제를 이렇게 푼다라고 외운 겁니다. 자, 다시 다들 요거 이제 상황은 이해했잖아. 자, 교대로 세워라. 어떻게 하는 얘기다? 1학년, 2학년, 1학년, 2학년, 1학년, 2학년, 1학년 이렇게 세우는 경우예요. 자, 얘는요, 위에 필기할게요. 일명 앞으로 제가 교대로 문제. 혹은 여러분들이 책에 따라서 번갈아. 뭐 표현을 좀 바뀔 수 있어요. 뭐 교대로, 번갈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문제는요, 기본 전략이 뭐냐면, 자, 혹시 여러분들 요 상황 이해하신다면 저희 쉬는 시간 전에 배웠던 뭐랑 흡사한 상황인 줄 아세요? 사실 이거 이웃하지 말라는 상황 같은 거 안 맞나요? 그러니까 너희가 교대로 배열한단 말은 보기에 따라 이웃하지 마처럼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이 문제는요, 제가 이제 이렇게만 필기하고 바로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이웃하지 마를 응용하시면 돼요. 다시 쉬는 시간 전에 배웠던 이웃하지 마 문제를 조금 이제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웃하지 마랑 비슷한 느낌인데 조금 보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문제 한번 세는 거 보여드릴게요. 다시 얘 지금 이런 상황인 걸 이해하시면 이웃하지 마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럼 저희 자 이웃하지 마의 전략이 뭐였더라? 일단 둘 중에 한 그룹을 뺄게요. 이번 경우는 둘 다 이웃하지 않기 때문에 둘 중에 아무거나 빼면 됩니다. 자, 1학년 나가 계시고요. 2학년 뭐 하죠? 배열할게요. 자, 그럼 2학년 배열하는 거 몇 가지야? 아, 세 가지인가요? 자, 습관 들이세요. 3패까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웃하지 마처럼 갈게요. 3패까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달라지는 포인트가 생겨요. 우리 이웃하지 마에서는 그 다음 뭐 했었더라?
사실 이제 그 사이사이 넣는 상황이었잖아. 물론 사실 이 문제는요, 솔직히 1학년이 4명이라 사이사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문제 약간 추가 문제로 소개드릴 게 또 약간 주의할 문제가 있어가지고 미리 말할게요. 여기는요, 보정을 좀 한 번 좀 추가로 할 게 있는 게 뭐냐면, 제가 보통 이런 말 했어요. 이제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스타일. 그 스타일이 몇 가지인지를 좀 체크를 해줘야 돼요. 자, 무슨 말이다? 사실 이 문제는요, 이웃하지 않는 스타일이 몇 가지밖에 없는 줄 아세요, 이제? 얘는 사실 딱 어떤 스타일? 요런 스타일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요렇게 딱 들어가야 돼요. 어쩌면 여기다가 한 가지라고 쓸 건데, 제가 이제 잠시 후에 보여드릴 추가 문제랑 비교하시면 저 말이 뭔 말인지 알 겁니다. 스타일을 체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는 이제 누구 배열할 차례야? 아직 1번 안 넣었거든요. 1번 배열하는 거 몇 가지다? 얘는 그냥 뭐 4패까지 되겠죠. 이 문제는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에 하나 비교를 해볼게요. 자, 비교를. 자, 추가 문제입니다. 자, 추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1번이 자 3명, 2번이 3명인데 지금처럼 교대로 번갈아 세우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1번이 3명, 2번이 3명인데 이런 식으로 교대로 번갈아 세워봐라.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요 문제 통해서 이제 스타일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면. 자, 한번 뭐 그냥 바로 또 해볼까요? 자, 제가 요거 왼쪽을 똑같이 일단 2번부터 세팅할게요. 2학년부터. 2반이 아니구나. 2번 맞구나. 자, 얘 배열하는 거 몇 가지다? 3패까지야. 얘는 나가 있고요. 이제 여기에 넣을 건데 교대로 나와야 되거든. 얘는 질문. 스타일이 몇 가지일까요? 2가지. 이거 2가지 맞겠어요? 왜 2가지다? 이게 이제 1학년부터 갈 건지 또는 2학년부터 갈 건지 이게 스타일이 몇 가지가 있다고? 2가지. 이 경우는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2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까처럼 뭐 4P 얼마 이런 식이 아니라 얘는 스타일을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대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 마무리는 곱하기 얼마 하면 되지? 이제 요런데 이제 배열을 하시는 거니까 곱하기 얼마 하죠? 3패 하자. 요게 이제 방학 때 한 적 있는 교대로 라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책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따로 안 나오는 이유는 이웃하지 마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보정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789번입니다. 사실 이 문제도 방학 때 제가 이제 이런 느낌으로 추가 문제로 막 소개드린 문제인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789번입니다. 얘도 책에 따라서 따로 유형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 한 장 반밖에 없는데 그게 이유가 이런 식이라서 그래요. 이게 원래라면 유형 하나씩이야. 교대로 유형, 이 문제. 혹시 이 문제가 방학 때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뭐랑 뭐 사이에 몇 개가 들어가야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S랑 E 사이에 2개가 들어가라.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일명 필기할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간이 그러니까 요즘에 뭔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막 이게 지금 빨리 하고 있잖아요. 최대한 열심히.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많이 없다는 거야. 자, 이 문제는요. 일명 한 덩어리 문제입니다. 제가 방학 때 이제 한 덩어리 문제라고 소개드렸던 게 이 문제예요. 왜 한 덩어리인데요? 역시나 이 상황을 이해하시면 한 덩어리처럼 움직여서 한 덩어리 문제다. 라고 소개드렸고, 이 문제는 위에 있는 교대로 문제랑 비교할게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우리가 그 쉬는 시간 전에 배웠던 어떤 특정 문제랑 좀 비슷한 느낌의 문제긴 해요. 무슨 문제? 얘는 이웃 관련 문제의 응용이에요. 이웃의 응용 문제입니다. 다시 위에 있는 교대로 문제는 이웃하지 마.
약간 응용 문제라 보신다면 얘는 약간 이웃 관련 응용 문제예요. 그래서 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 근데 약간 또 이제 보정을 달리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문제로 시범 보여드리고 추가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지금 문제의 상황이 뭐냐면 슈퍼맨 8개의 서로 다른 문자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얘네들의 일렬로 변할 건데 순열. 근데 S랑 E 사이에 몇 개의 문자가? 자, 한번 요 사이 볼까요? S랑 E가 있잖아. 여기 사이에 몇 개 들어오라고요? 이게 2개가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뭔지 모르다면 2개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는 뭐 어딘가 이렇게 바깥에 있겠죠 뭐. 4개는 어디 바깥에 있으면 돼요. 딱 이런 상황 맞나요? 이 상황 맞나요, 여러분들? 그림으로 묘사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수업 방식이 좀 일관성이 있죠. 그림으로 묘사해서 이해를 해서 전략을 세울 겁니다. 자, 이제 얘가 왜 이웃과 유사하냐면 도입부 출발할게요. 여러분 질문. 그럼 요 상황 이해하시면 어딜 가든 간에 일단은 확실한 건 뭐다? S랑 E 사이에 뭔가 2개가 들어있는 어쩌면 다시 요 4개가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거 맞나? 자, 요 4개가 같이 움직인다는 말 동의하시겠어요? 사실 이웃이 그런 느낌이잖아. 얘도 어쩌면 S랑 E가 이웃은 아니지만 S랑 E 사이에 2개가 껴서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웃 전략이 뭐라고요? 이게 뭐 하자? 한 개로 볼게요. 지금 요거 일단 총 몇 개가 있다? 5개처럼 보이세요? 몇 개? 500 쓸게요. 근데 곱하기 이제 보정을 좀 해야 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네모 안쪽. 보통 이 네모 안쪽 보정을 저희가 아직 안 했단 말이야. 들어갈게요. 자, 먼저 보실 거는 여기입니다. 얘네들 뭐가 가능하지? 그러니까 쟤네들 자리 바뀔 수 있나요? 지금 문제에서 S랑 E 사이라고 했지 누가 왼쪽이고 그런 건 없잖아요. 얘는 곱하기 얼마? 쟤네 자리만 고정할게요. 약간 여기까지는 거의 이웃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뭐 해줄 알까? 요 가운데 있잖아. 저기에 지금 저희 뭐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아직 여기까지만 보시면 아직 그걸 안 했어요. 뭘 안 했어요? 저기 지금 들어갈 친구를 뽑아서 저기에 아직 배열한 흔적이 없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쓴 것만 보자면 저기 초록 색깔은 쓰지 않았어요. 한 번도. 자, 저기를 보정해야 됩니다. 보정을 좀 2번 해야 돼요. 그럼 저기 뭐라고 써야 될까요? 6P인 거 아시겠어요? 왜 6P예요? S, E 빼고 6개가 있거든요. 그 6개 중에서 몇 개를? 2개 뽑아서 P를 쓰는 이유는 거기다가 배열까지 해주라는 얘기예요. 도구처럼. 그래서 이게 정답이다. 오른쪽에 추가 문제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뭐 여기 이제 몇 개만 바꾸면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S와 E 사이에 몇 개 볼까요? 뭐 4개? 자, 4개 문자 있더라. 자, 풀어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가 한 덩어리라고 부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 덩어리라고 부르는 이유도 아시겠어요? 이게 정말로 한 덩어리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한 덩어리 문제다 라고 부르겠습니다. 정말 한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이라고 하기에는 이웃은 아닌데 뭔가 이게 한 덩어리처럼 움직이니까 한 덩어리 문제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푼다 라고 이제 유형마다 전략을 그러니까 이해를 먼저 해봐.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이해 못할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상황을 이해하면 같이 움직이니까 하나로 보는 거고. 그 다음 끝내면 안 되는 게 안에 이제 보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S랑이 바뀌는 거 보정해야 되고. 저기 초록색에 누가 들어갈 건지 교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역시나 한번 그림으로 묘사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자, 그림 갈게요. 자, 이게 한 덩어리 문제니까 이거 뭐처럼 하죠? 한 개로 볼게요. 총 몇 개? 자, 보정 들어갈게요. 뭐 보정하자? 자, 바꿀 수 있잖아요. 2패. 그 다음에 뭐 보정하자? 여기 누가 할 건데? 자, 뭐라고 쓸까요? 이렇게 쓰라고요. 네, 이렇게 쓰면 이제 이 상황을 잘 셀 수 있다. 도구처럼 쓰는 거 아시겠어요? 자, 정리해봐. 자, 오른쪽에 유형 12번입니다. 자, 오른쪽에 유형 12번은요. 위에 제목 보이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문제 풀 때 소개드린 그 제목이 나와 있네. 자, 제목 한 번 더 동그라미 써볼까요? 자, 무슨 문제?
적어도 얘는 별표 하나 잡게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예시 들면서 우리 반에 이제 안경을 쓴 사람 골라봐라 이 말씀 드리면서 이제 이런 어떤 마음가짐, 그러니까 얘는 사실 어떤 문제풀이 전략으로 많이 쓰이는 어떤 마음가짐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밑에 문제 보통 보면 이런 적어도란 말이 나오거든요. 이럴 때 기본 전략은 뭐다? 어쩌면 전체에서 뭐를 빼주자? 우리가 셀 게 A인데 뭐를? 요게 이제 집합으로 치면 A 여집합이죠. A가 아닌 A 바깥쪽을 빼주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어쩌면 전체에서 뭐를? A가 아니라 A 바깥쪽을. 그럼 특히 쓰는 얘는 언제 쓰는 전략이에요? 바깥쪽이 작을 때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셀 게 많으면 차라리 바깥쪽을 쓰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관련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791번. 특히 이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 제 기억에 지난번 시험 때도 집합에서 적어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 그 말 뜻을 이해하는 순간 얘는 셀 게 많아요. 적어도란 말이에요. 제가 보통 뭐 옛날에 설명할 때는 뭐 적어도랑 같은 말, 뭐 최소 한쪽 끝에는 모음이 와라. 그런 문제거든요. 그럼 저희는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요? 한번 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다들 혹시 요거 뭐 한번 읽어보고 이해하셨나요? 근데 이 문제 보통 이제 나올 때마다 이 말도 가끔 하는데 이 문제 못 푸는 친구 중에서 모음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가끔 있습니다. 다들 여기에 지금 모음 뭐 있어요? I랑 U랑 E죠. 이렇게 세 개. 세 개가 모음인 다들 아시죠? 자, 지금 상황이 뭐라고? 적어도 한쪽 끝에는 모음이 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둘 다든. 이해돼? 자, 그럼 이 문제 혹시 건이야 전략 뭔지 아시겠어요? 지금 저희 어떻게 세면 좋을까? 그쵸? 전체에서 한쪽 끝에 모음이 없을 때 응? 한쪽 끝에 모음 없이 한쪽 끝에 뭐라고요? 모음이 안 올때 그게 뭔데요? 좀 정확히 말해줄래? 모음이 아닌 뭐예요? 그럼 뭐라고 말하는 걸까? 자, 준영아 뭐라고? 양 끝에 뭐가 오는 거? 저희 방금 왼쪽 위에 양 끝 문제 풀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그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이거의 바깥쪽이 뭔지는 당연히 이해를 해서 알아오셔야 돼요. 여집합을.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적어도 다시 한쪽 끝에 모음이란 말은 얘를 자 직접 쓴다면 왼쪽 끝에 모음, 오른쪽 끝에 자음 또는 왼쪽에 자음, 오른쪽에 모음 또는 둘 다 모음. 그러니까 너희가 이 문제를 직접 셀 친구들은 요 세 가지를 크게 세 가지를 다 세면 됩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근데 여기 안에 없는 게 한 개 남았잖아. 도경아, 뭐 남았다고요? 이제 자자, 자음, 자음밖에 안 남았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걸 내가 쓸까? 뺄까? 그러니까 그 어떤 효율적인 가성비 관련 문제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 전략은요, 써드릴게요. 이렇게 자자, 가운데는 5개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린 걸 좋아하거든요. 너희도 많이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빼면 되는 거 맞나요? 승민아? 이런 느낌입니다. 그럼 종일 혹시 요거 한번 기호로 도와줄래요? 전체는 몇 가지 나와? 7. 그럼 전체는 7배까지인 거 아시죠? 일별로 배열하는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 양 끝에 자자오고 배열하는 거 뭐라고 쓸까요? 자음이 4개구나. 4P2 그리고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해서 빼면 되는 거 맞나요? 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풀 수 있겠어요? 전체에서 양 끝에 자음 오는 거 빼준 겁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은 제한 조건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좀 어려워진다는 건 막 섞여 나와 이제 뭐 제한 조건도 나오고 막 하면 이제 저는 이제 뭐 나오든 말든 내가 배운 순열 조합을 잘 이용해서 풀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밑에 있는 문제들도 사실은 다 같은 문제라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뭐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페이지 다음 종인데 오늘도 뭔가 좀 애매하네. 자, 유형 13번입니다. 근데 일단 확실한 건 이번 주에 끝나요. 근데 애들이 거의 걱정하지 마세요. 자, 유형 13번은요. 지난 시간에도 나온 적 있는 무슨 문제? 자, 유형 13번 이쪽 다음 장에 자, 위에 제목 보시면 자연수의 개수라고 불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자연수의 개수. 저는 보통 요 말보다는 지난 시간에 필기한 내용인데 일명 자연수 만들기 이 말을 더 좋아합니다. 이제 문제 보시면 몇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다. 몇 자리 자연수 만들 거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전략을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전략을 따로 써드릴게요. 자, 아까 잠깐 말했습니다. 저는요. 이게 원래는 카테고리가 순열 문제예요. 인정? 자연수 만드는 건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쵸? 근데 저는 뭐를 더 좋아한다고? 저는요, 맞아요. 전 여기 경우의 수로 풀 것을 사실 약간 또 권장이긴 해. 이게 전략인데 권장이야. 그러니까 순열로 푸는 것도 가능은 한데요. 이게 이제 해보시면 특히 막 문제 조건이 많이 붙으면요. 이게 좀 우리가 그러니까 소위 보정을 되게 많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한번 대표 문장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6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796번 문제. 뭐 기본 문제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지난번 숙제에서 한두 개 본 적 있을 거예요. 몇 자리 자연수 만들 때. 근데 이제 이게 순열로도 다시 가능하거든요. 근데 순열로 제가 방학 때는 한번 또 같이 비교해 보시라고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근데 결국은 해보시면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뭔가 좀 불편하다. 그러니까 되게 순열로 할 거면 우리가 막 보정 같은 걸 막 계속 잘해줘야 돼요. 아까 이제 보정이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기호로 땡이 아니라 막 기호 쓴다, 뭐 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막 그런 보정들이 해야 한다는 거다. 근데 아싸리의 경우의 수 4칸 딱 만들고 몇 개 이게 훨씬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해보시면 자 한번 해보셨나요? 796번입니다. 자 이번 문제 자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4칸 만들게요. 그리고 문제 조건이 뭐라고? 1000의 자리 숫자 여기겠죠? 여기랑 1의 자리 숫자 여기겠죠? 둘 다 뭐가 들어가는데요? 둘 다 홀수가 되게 줘라. 위에 홀수가 1, 4가 2개밖에 없네요. 그럼 사실상 이 문제 뭐지? 앞장에서 본 그 문제 아니에요 그냥? 그 양끝 문제 아니에요? 표현하는 거지. 사실 뭐 양끝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도. 그럼 이해돼? 양끝 관련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와줄래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 경우는 또 근데 사실 이 정도는 또 순열을 또 쓸만하긴 해.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어려워지면 순열이 쉽지 않다는 거지. 자, 혹시 얘 순열로 쓴 거 보여드릴까요? 자, 어쩌면 양 끝에 지금 누구 와야 돼요? 1, 3 오는 거잖아. 이거 몇 가지? 요게 이제 말하자면 2패까지죠? 양 끝에 2P. 홀수가 2개밖에 없거든요. 둘 다 나눠먹으시면 돼요. 1, 3, 3, 1 나눠먹으라고요. 그리고 곱하기 가운데 뭐 하시면 돼? 자, 가운데 이제 배열하시면 되겠죠. 가운데 배열하는 건 몇 가지? 요게 주의할 점이 아무 생각 없이 2팩이 아니에요. 지금 몇 개 남았지? 3개 중에서 2개를 뽑기라는 과정이 포함돼야 됩니다. 너네가 2팩은요, 그걸 다 쓸 때 쓰는 기호고, 뽑아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면 P로 가시는 거예요. 뭐라고 쓰자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구나, 라는 내용인 거예요. 근데 경우의 수로 풀 친구는 어떻게 하냐고? 잘 봐. 지람 숙제입니다. 자, 여기에 홀수 몇 개가 아니니? 2개. 여기에 이거 몇 개 남았죠?
한 개 남았죠. 자, 이제 가운데 채울게요. 여기 몇 개 남았지? 홀수는 다 쓴 거잖아. 몇 개 남았어요? 3개. 여기 몇 개 남아? 이거 다 곱할까요? 더할까요? 곱해보시면 얘랑 똑같아요. 해보시면 이렇게 푸는 게 경우의 수로 푸는 방법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좀 좋아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밑에 있는 797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좀 어려워지면 이제 마지막에 또 단순히 그렇게 안 나오고 다들 아시는 뭐 배수 이런 배수 같은 거로 많이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이런 이제 키워드 자 하나 필기할게요. 자연수 만들기가 어려워지면 이런 키워드가 나와. 여기 보시면 얘는 여러분 무슨 배수예요? 3의 배수. 밑에 보시면 걔는 무슨 배수예요? 자, 7, 9, 8은 뭐의 배수? 4의 배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배수 같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이런 키워드별, 뭐의 배수. 자, 이런 키워드별 전략을 또 약간 암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들 혹시 3의 배수 어떻게 확인하는지 아시나요? 이게 제가 확인해보니까 초등학교 때 배웁니다. 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수가 3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혹시 있는 거 아시나요? 방금 뭐라고 했지? 숫자 자리마다 더있을 때 누가 되면 맞아요. 자, 이거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가 어려워지면 이런 키워드가 나와요. 3의 배수, 4의 배수, 5의 배수, 6의 배수, 2의 배수, 홀수, 짝수 이런 키워드가 나온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초등학교 내용인데요. 우리가 어떤 몇 자릿수가 3의 배수인 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외우세요. 자, 지금은 3자리니까 3칸 만들게요. 얘네들을 다 더합니다. 얘네들을 다 더한 게 이게 3의 배수가 되면 3의 배수예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까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얘는 3의 배수일까 아닐까? 얘는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다 더한 게 얼마예요? 5잖아. 5가 3의 배수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한번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3의 배수일까 아닐까? 이거 맞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확인한다는 걸 좀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는. 그럼 쌤, 이거 알겠는데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거를 알겠으면 조금만 더 도와드릴게요. 가이드 할게요. 그럼 너네가 이제 여기서 지난 시간에 많이 쓰는 전략 크게 한번 경우를 알아보는 거야. 첫 번째는요. 어쨌든 얘네들이 뭔지 몰라도 일단 자연수를 더하는 거니까 3의 배수 중에 제일 작은 게 얼마부터 있죠? 그럼 이제 더했을 때 3 나오는 그런 조합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좀 이렇게 해보셔야 됩니다. 더한 게 3이 나올 수 있는지. 두 번째, 3 다음 뭐 있죠? 자, 이 더했을 때 6 되는 조합인지를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 있지? 자, 3, 6, 9죠? 쌤, 근데 이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자, 너네 여기 지금 6개 수가 있잖아. 저기서 지금 제일 큰 거 3개 다 얼마 나와? 15 나오지. 그럼 일단은 15까지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 12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까지 존재하겠네요. 이런 게 가능한지를 다 체크해 보는 거야. 원래 이게 세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자, 잘 들어봐. 자, 1번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 안 돼요? 서로 다른 거를 써야 되기 때문에 1번은 안 나와. 1번이 나오려면 111이 나와야 돼요. 그쵸? 탈락. 자, 2번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요게 되는 어떤 조합을 알아볼 겁니다. 얘 되는 조합 뭐 있어요? 딱 1, 2, 3 하나밖에 없지. 근데 하나 주의할 점은요. 그럼 자, 요 1, 2, 3 이제 한 개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게 한 개라고 생각할까요? 혹시 이거 이제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얘네들을 배열을 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1, 2, 3만 있는 게 아니잖아. 다시. 그럼 1, 2, 3 봐봐. 그럼 1, 2, 3, 3의 몇 수인가요?
합이 6이면 3의 배수예요. 근데 얘네 모두가 아니에요. 이거 3의 배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세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하자고? 여기 세 개를 배열하는 거. 이제 이런 식으로 세줘야 돼요. 그럼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반복해야 돼요. 조합을 찾고 배열까지 해줘야 됩니다. 이해돼? 그러니까 저 조합이 배열되는 건 다 3의 배수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파트가 약간 이런 걸 또 할 줄 아냐.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자, 밑에 있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4의 배수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4의 배수는 어떻게 체크하는지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자, 이번 문제는 4자리 자연수인데 4의 배수는 어떻게 체크할까요? 자, 몰랐으면 키워드마다 전략 암기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은 사실 지금 배우는 게 아니라 옛날에 배웠다는 거야.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실 겁니다.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자, 4의 배수는요, 외울게요. 뒤에 있는 두 자리 있지. 요 자리 두 개가 4의 배수면 4의 배수예요. 다시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얘 있잖아. 얘는 지금 4의 배수일까요? 아닐까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요거 지금 12잖아. 12는 4의 배수인가요? 저기가 4의 배수면 4의 배수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옛날에 배웠을 거예요. 그럼 자, 이 문제는요, 느낌 와. 얘도 역시나 크게 이제 가보시는 거예요. 요걸로 만들 수 있는 뒤에 4의 배수 어떤 조합이 있냐라는 거야. 한번 도와줄래요? 그럼 첫 번째 무슨 조합 있죠? 이제 너네가 4의 배수를 쭉 다 조합을 만들어 보는 식으로 가는 거야. 크게 이제는. 제일 처음 뭐 있을까요? 이거 자, 여러분들 영사 있어요. 영사. 영사는 4인 거잖아.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4의 배수를 다 상상해 보라고요. 4단 뭐야? 원래 8이죠. 8은 돼야 돼. 저기 8이 없잖아. 그 다음 뭐지? 11은 돼야 돼. 10이 돼요. 16은? 안 되죠. 20은? 돼요. 24는? 돼요. 28은? 안 되죠. 32는? 돼요. 36은? 36은? 안 되죠. 40은? 돼요. 이제 되는 게 안 나오죠. 이상 40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크게 나눠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이제 마무리는 위에 3에서 비슷해요. 이제 크게 조합을 다 찾는 거예요. 물론 이제 찾은 다음에 배열까지 다 해야 돼. 배열까지. 그러니까 너네가 여기만 치우고 끝이 아니잖아. 하나 보여줄까? 여기가 0, 4면 이제 4의 배수이 아니야. 배수가 맞고 이제 뭐 해줄 자리야? 요 자리 마저 채워줘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 세울 때는 경우의 수로 저는 푸는 걸 좋아한다고요. 여기 이제 몇 개 가능해? 0, 4 두 개 쓴 거니까 몇 개 남았죠? 3개 다 가능하죠. 3개. 그 다음 몇 개 가능해? 2개. 2개 뭐 하시면 돼요? 곱하시면 요게 몇 가지 조합이 있다고? 그럼 이렇게 이제 공사로 끝나는 4의 개수는 6가지 조합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무리는 경우의 수로 풀라는 거야.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그 오른쪽 내용도 사실은 사전식 계열이라고, 그러니까 수혜가 말한 대로 방학 때 저희 넘어갔던 내용이거든요. 이번에 할 건데 제가 지금 좀 고민해보고 저한테는 수요일 날은 그냥 지난 시간에 건너뛴 거랑 얘랑 해서 이제 그냥 풀칠 내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대신에 금요일 날 하루 만에 조합 끝내는 식으로. 그리고 채용이 잠깐만.